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64화 2028학년도 서울대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이제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은 2026년 4월 말까지, 제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게 2025년 10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학은 2026년 4월 말일까지 202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요 주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자기가 혼자서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상당히 이렇게 좀 잘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제, 그다음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이 아주 자세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냥 대충 발표한 대충 말 그대로 주요 사항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전부 다 2026년 4월 말에 이제 다른 대학이 다 발표할 때 서울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 기한보다 7개월 앞서서 서울대가 우리 대학은 대충 요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발표를 하는 거죠. 정보는 뭐 빨리 발표할수록 좋은 거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대가 선도적으로 먼저 발표를 한 거다. 그리고 제목이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대략 개괄만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서울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 또는 뭐 오해 뭐 하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라에 4년제 대학이 한 19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학들은 이 입시 제도, 각 대학마다 뭐 학생을 선발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입시 제도의 측면에서 보면은 딱 두 덩어리 나옵니다. 서울대와 나머지 대학.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대는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30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즉, 서울대가 이제 2028학년도부터 입시 제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다른 대학은 우린 서울대 따라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거면 30년 전부터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를 따라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서울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울대는 그래도 되는 대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냥 그대로 잘라왔습니다. 먼저 1번 2028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 말 그대로 개요입니다. 자, 서울대를 가는 길은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특별 전형. 이건 전부 다 서울대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이 서울대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 뭐 수능 위주 전형 이런 식으로 이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교육부 기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는 서울대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사실 이 수시만 놓고 보면은 예전, 정확하게 말하면 2027학년도까지의 제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제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이렇게 180도 뒤집고 이러면 조금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수시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정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뭐가 하나 없어졌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수능 위주인데 정시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있었다기보다도 지금도 있죠.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는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수시에도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 정시에도 지역 균형 전형이 있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정시 지역 균형 전형은 폐지를 합니다. 그럼 그 인원은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수시 지역 균형 전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서울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저는 알고 있죠. 우리 학부모님들 아마 정시 40%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이게 비수도권 대학은 전혀 아니고요. 이제 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정시를 40% 이상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무조항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지금도 있지만은 2028학년도 이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서울대랑 한양대랑 동국대 이렇게 세 대학인데요. 뭐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한 이유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서울대 얘기니까 서울대만 놓고 보면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70%, 정시 30% 이렇게 바뀝니다. 단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대학이 정시 30%로 바뀌는 건 아니고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요 세 대학만 바뀔 거고요. 나머지 대학은 계속 정시 40%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시 모집, 그러니까 정시 지역 균형이 없어지면서 그게 다 수시 지역 균형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시는 그냥 일반 전형만 남는데 요게 한 3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 외인데요. 뭐 기회균형 특별전형 농어촌, 기회균형 특별전형 저소득, 특수교육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요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차피 이 농어촌, 저소득, 뭐 특수교육, 북한 이탈, 이거는 정원 외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 정원 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와 뭐가 이제 바뀌느냐. 사실, 뭐가 바뀌느냐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실 학부모님들은 다, 2028학년도니까 고1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그건 현재 고2, 고3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느냐만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원래가 뭐였지?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화가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서울대의 어떤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개요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전형별 전형 요소 및 배점인데, 이제 오늘은
그 서울대에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예술 계열이랑 체육 계열, 그러니까 예술 계열이라면 이제 음대, 서울대 음대 있죠. 그다음 서울대 미대 있죠. 그다음에 서울대가 체육 교육과가 있습니다. 사범대에. 요쪽은 다 빼고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이과만 이제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수시부터. 아까 수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역균형, 일반, 이제 기회균형인데,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단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제도는 이 1단계, 2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1단계, 2단계가 이게 그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 쓰고 그러면 1단계에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뭐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서울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총 전체 정원의 3배수를 이제 그 1단계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1단계 성적을 이제 원래는 100점 만점이었는데 이걸 7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면접은 30점. 그런데 미리 뭐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역균형 전형은 말 그대로 이 서울대가 지역의 균형 발전,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수도권이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합치면 절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영남,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요렇게 5개가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50,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25,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5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25가 이제 호남, 충청, 강원, 제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이 참 사람이 많다, 그죠? 그런데 이 인구에 맞춰서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이 전체 모집 인원 중에 이제 이 인구에 맞춰 가지고 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권 학생이 절반보다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뭐 절반보다 좀 수도권 학생들이 조금 역차별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이유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만 이제 인구를 따지고 일반 전형에서는 인구를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은 그냥 서울대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과적으로 서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하면 5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경기가 제일 많거든요. 서울만 놓고 보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 서울이 18%인데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이 되게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 말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어디 출신인지를 안 따지는 데서 서울 학생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 수시 일반 전형도 그렇고, 뭐 정시 일반 전형도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학생들이 다른 전형에서 많이 이제 선발되는 게 말이죠.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서울 학생들한테 조금 역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뭐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균형 전형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1단계에서 요거는 2배수만 선발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50점, 면접 50점. 근데 이게 사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더 다음에 하겠지만
똑같이 면접이라고 적혀 있지만 지역 균형 전형의 면접이랑 일반 전형의 면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면접은 수학과학 물어봅니다. 수학과학.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진짜 중요한 거죠. 일반 전형에서는. 단 이제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그런 뭐 수학과학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대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학생들만 원서를 쓸 수 있고요. 뭐 역시 뭐 1단계 2배수, 뭐 2단계는 뭐 70, 30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인데 정시 모집은 이제 뭐 밑에 있는 뭐 기회균형 특별 전형 요거는 이제 빼고 이제 일반 전형만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또 이제 수의과 대학이랑 의과대학,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수의대랑 의대, 요거 두 개만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대나 약대는 이제 서울대는 한의대가 없으니까 치대랑 약대는 이게 다른 과들, 뭐 공대, 그다음 뭐 인문대, 사회대, 뭐 생활과학대 뭐 많잖아요, 그죠? 뭐 농생대도 있고, 근데 이제 치대랑 약대는 다른 단과 대학들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의대랑 수의대만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정시에서. 제가 정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는 원래 면접 다 보는 건데 정시 같은 경우는 의대랑 수의대만 면접을 보겠다. 나머지는 다 이제 면접을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시에서도 그 다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자르고 그 다음 2단계 요런 방식을 택하는데 서울대는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2026학년도 2027학년도도 정시에서 1단계 자르고 뭐 2단계 보기는 합니다. 단 이게 면접이 없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하나 그냥 한꺼번에 하나 똑같습니다. 면접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발표는 한 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는 얘기는 1단계 발표를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있으면 1단계 발표를 따로 하고 1단계 합격한 학생만 면접 보러 오는 거죠. 그런데 면접이 없으면 1단계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의대랑 수의대만 1단계 발표 따로 하고 그 다음 면접 보고 그 다음 이제 최종 발표하고 의대 수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1단계 2단계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바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대와 수의대를 제외하면은 수능 6,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수능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수능 60, 교과 역량 평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방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단계에서 수능으로 자를 거잖아요. 이거를 자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봐요. 제 기준으로는. 더 자세한 얘기 좀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랑 수의대는 뭐 1단계에서 자르는 건 똑같은데 이제 수능 60, 그 다음에 교과 역량 평가 20, 그 다음에 이제 면접 20 이렇게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 뭐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따로 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수시와 정시의 그 반영 요소와 반영 비율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자, 3번은 주요 사항인데 먼저 수시 모집입니다. 전형이 총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인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2027학년도까지는 한 학교당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2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2명만 원서를 쓸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3명. 요게 가장 큰 변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언론에서는 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은 원서 자체를 이제 안 받아준다.
요것도 사실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원서는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지역균형, 수시 지역균형에서 이제 뭐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원서는 받아줬지만 아무도 원서를 안 썼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원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받아는 주겠다였는데 앞으로는 아예 안 받아주겠다 라고 바뀐 거기는 하지만 요거는 뭐 의미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지역균형 전형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거든요. 2027학년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3합7? 뭐 그 정도인데 수능을 이제 아예 안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뭐 서울대가 뭐 서울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요. 뭐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 이제 꼭 최저를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시는 조금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수시 일반 전형. 얘는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기회균형. 또 뭐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가 아주 중요하죠. 자, 정시는 오늘 딱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일반 전형. 왜냐면 그 정원 내는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를 자른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3배수를 자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7학년도까지는 표준 점수를 봤어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는 표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등급을 보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수능 총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잘랐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자를 때 등급을 본답니다. 등급. 이게 뭘 의미하느냐? 수능을 다 맞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자, 국어를 다 맞았어요. 국어 만점. 그 다음에 수학도 만점. 그 다음에 영어는 1등급. 그 다음에 탐구도 다 만점이야. 그런데 이 학생이 한국사를 2등급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1등급 아니고 만점. 국어 1등급 아니고 만점. 왜냐면 만점이랑 1등급 컷이랑 차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어 만점, 수학 만점, 다 만점인데 한국사만 2등급 받잖아요? 그럼 이 학생이 서울대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1단계에서 그냥 1단계에서 바로 탈락인 거예요. 정시에서. 요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어도 많이 틀리고 수학도 많이 틀리고 영어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탐구도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1등급이야. 국어 같은 경우는 뭐 한 4개 틀렸고 수학도 뭐 한 3개 틀렸고 탐구도 뭐 한 4개 틀렸어. 그래서 10개 넘게 틀렸어요. 10개 넘게 틀렸는데 어쨌든 국어도 1등급이고 수학도 1등급이고 탐구도 1등급이에요. 그 다음 영어 한국사도 어떻게 1등급이야. 이러면 이 학생이 이제 1단계를 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은 이해가 가시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오피셜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서울대 입장이 뭔지를 뭐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그런 겁니다. 국어를 다 맞은 학생이나 4개 틀린 학생이나 뭐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서울대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뭐 다 맞은 학생이나 뭐 한 3개 틀린 학생이나 다 1등급이면 그냥 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탐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서울대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수학을 다 맞은 학생이랑 한 3개 틀린 학생이랑 똑같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3개 틀린 학생이랑 4개 틀린 학생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3개를 틀려서 만약에 1등급이고 근데 4개를 틀려서 2등급이에요. 이러면 이건 다르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 맞은 학생이랑 3개 틀린 학생은 똑같이 보는데 3개 틀린 학생이랑 4개 틀린 학생은 서로 다르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말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건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서울대가 그러니까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수능을 싫어해요. 뭐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작 서울대 교수님들 전부 다 학력고사 보고, 그러니까 제 또래면은 그러니까 다 수능 보고 서울대 갔을 거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학력고사 보고 점수대로 줄 서가지고 서울대 가신 분들이, 정작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점수로 줄 안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로 줄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아예 점수로 줄을 안 세울 거면 그냥 추첨해서 뽑든지, 수능을 아예 안 보든지 그러면. 수능을 보기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다 이거죠. 불합리하다. 뭐 어쨌든 뭐 제 의견이 전혀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능으로 3배수를 자르는데 등급만 보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그럼 이제 1단계에서 잘랐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갑니다. 2단계. 근데 또 2단계 또 황당한 게, 2단계에서는 이제 수능을 이제 60점을 보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 보면 점수가 그대로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또 100분위를 본대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수학 다 맞은 학생이랑 3개 틀린 학생이 똑같아요. 근데 2단계에서는 이제 수학 다 맞은 학생이랑 3개 틀린 학생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아니, 2단계에서 성적 순으로 줄 세울 거면 1단계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누가 이런 안을 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적합성이 부족합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이것도 뭐 문제가 있죠. 왜냐, 그러니까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평수랑 똑같습니다. 그냥 서울대가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뭐 A뿔 A, B뿔 B, C뿔 C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다는 건데,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학생 입장에서 내가 교과 역량 평가가 몇 점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부죠. 학생부 제출하는데 서울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등급을 매기는데 내가 몇 등급인지를 몰라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최소한 가르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제 오늘 동영상 제일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아닌 대학이 뭐 많잖아요. 뭐 고려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런 대학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 원서 안 씁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뭘 해도 학생들이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수의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완전히 다 동일하고, 근데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요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 면접 점수도 뭐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자, 그럼 뭐 사실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회균형 특별, 이제 정시 기회균형인데 뭐 농어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특수교육, 뭐 북한 이탈 주민도 역시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대에서 발표를 뭐 간략하게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발표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7달 땡겨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발표한 것 자체는 뭐 격려받을 만한 일이고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까 정시 부분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말을 좀 했죠, 그죠? 언급을 제가 느끼는 거를. 근데 서울대의 어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정교함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논리의 이 완결성도 뭐 전혀 없다.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보지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서울대를 가려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사회랑 그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있죠, 그죠? 이게 다 등급이 다 따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사까지 다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만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이제 2등급 받으면은 뭐 바로 1단계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단계 컷이 진짜 올일일 거냐, 이거는 과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대다 이러면 당연히 올일이고요. 뭐 의대, 치대, 그 다음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높공 이런 데는 다 올일인데, 이제 서울대 모든 모집 단위가 전부 다 이 1단계 정시 1단계 컷이 올 1등급일 거냐,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근데 이건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일단 이제 뭐 한 과목이라도 이 빠지면은 아주 그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왜? 1단계에서 잘릴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도 서울대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뭐 어쨌든 내신도 잘해야 된다. 학교 생활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건데, 서울대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예전부터 되게 강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는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을 선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길을 만들어 놔야죠. 서울대는 국립대학 법인이잖아요. 사립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울대가 가진 어떤 사회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를 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무리 이제 요즘은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죠. 대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어릴 때 뭐 되게 뭐 힘들었거나 가정 환경이 불우했거나 뭐 힘들었거나 해서 이 정상적인 보편적인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나온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다수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이렇게 탁 막아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판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리고 제가 할 말은 다 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세상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뭐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64화 2028학년도 서울대 대학 입학 전형 주요사항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뭐 제 나름대로 코멘트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